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저희 회사가 아마 가장 작은 회사일 것 같은데요. 저희 스타트업이고요. 좀 세게 여러 발언을 하려고 나왔는데 들으셔야 될 VIP 분들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고 저희 사례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고 융합기술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이라서 3개가 아니고요. 여기 아픈 사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반 유니온이라는 패션 테크 회사를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포럼이 뭔지, 디자인이 뭔지 많이 알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투자도 기존에 제가 10년간 운영하던 회사에 못하고 이렇게 함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3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로 융합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3개를 저희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커톤이라는 사업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CB인사이트에서 2021년에 글로벌 100대 기업 기술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원래 질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는 없었습니다. 2019년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의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실제 인공지능의 학습에 쓰이느냐라는 하나의 서비스 방식을 해커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커톤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그래프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향의 방식이 지금처럼 저렇게 2배, 3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2026년에서 2027년이면 저 그래프가 최소한 50배 이상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커톤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캐글과 같은 구글의 서비스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글로벌에서는 이미 커머셜 부분,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98% 정도가 공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시장이 열리게 되면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글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커뮤니티입니다. 900만 명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구글의 커뮤니티의 개발자만 9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리적인 거죠. 많은 사람이 개발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겠고, 이들이 하는 활동이 900만 명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터랙티브 되고 다양한 이제 물음,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캐글의 지금 약간 기술력이라고 하죠. 5단계의 기술력을 이렇게 레벨을 줍니다. 그래서 그랜드 마스터라는 캐글 마스터를 가지면 세계에서 150명 정도가 구글의 초청을 받아서 구글의 모든 인프라를 무료로 쓸 수 있고, 이들에게 굉장히 막강한 지원을 해줍니다. 앞에서 발표를 하셨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해커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네이버의 해커톤 서비스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런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할 거고,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또 커뮤니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카이브라는 이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는 지금 현재 논문이 50만 개 정도 사전 리뷰되고 있습니다. 논문이 퍼블리시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이 티어리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2년입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과 같이 빠른 번역이 되기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논문 검토의 방식일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논문들이 2년의 시간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 이미 그 기술은 사장되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발표 역시도 코넬과 같은 빠른 대학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인정을 해줍니다. 사전 이 안치성이라는 사람이 아카이브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발표했대. 그럼 그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퍼블리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공지능 회사가 가진 대부분의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사실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내용을 의미 없이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미지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자연어 같은 것들을 경진하는 대회에서 대부분 본인의 이제 티어리를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을 이제 발표하고 거기 안에서 인정받고 그걸로 이제 충분한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 형태여서 저희는 이런 해커톤 같은 커뮤니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가 많은 곳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 커뮤니티를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 올해 그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해커톤 그 리더보드와 커뮤니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 만들어 갈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올해 그 해커톤 대회 중에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해커톤이 열리게 됩니다. 니아라고 하는 조직에서 열리는 대회이고요. 180개 정도의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약 3조 원의 자금을 거쳐서 지난 4년간 만들어 온 데이터를 가지고 해커톤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로 여러 기관장상도 있고 총 상금도 굉장히 국제 규모에 얼맞게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가 열리고요. 저희는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대외적으로 조금 알려지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해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 굉장히 높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열은 해커톤 헬스케어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저희가 해커톤을 했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암 세포에 대한 펫 영상, 그리고 당뇨병 발병에 대한 예측 모델 개발, 그리고 영유아들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상인가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모델링한 걸 가지고 모델링이 실제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방식의 하나로 해커톤이라는 저희가 대회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실제 하는 서비스 케이스 스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은 스마트 오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고객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딜리버리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의 소스는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가진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하고 많이 나누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이버의 고객 행동 데이터, 네이버의 클릭 데이터, 네이버의 검색 데이터를 저희가 함께 지금 분석해서 네이버의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들을 입고 있는지, 어떤 상품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희는 스마트 오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작년 기준으로 매출 100억 정도를 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오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옷들만 모아서 오늘 당장 팔리는 옷만 모아서 파는 패션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션 소진율은 지난 4년간 91.8%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분량 빼고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 말고는 다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실제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출 100억 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는 아직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곧 매출 1,000억을 넘어서 매출 1조 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고를 다 팔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입고 있고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AI 기술료에는 오프라인이라는 그 내용을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쇼핑에서 역시도 기술적인 요소를 주는 것보다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삼성 미래형 상점에서 기획연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마존고라는 서비스를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존고를 이용해 본 사람들 1,000명에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1,000명 중에서 약 80% 이상이 별로였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여기서 쇼핑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의 미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한 400억 정도의 매출로 확장 모델을 지금 그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 인력 포함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고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의 인력 거의 2배씩 거의 확대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확장해 가고 있고요. 꼭 국내에서 제일 큰 패션 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부분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실제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이죠. 그리고 아마존, JP 모건이라는 미국 굴지의 은행이죠. 이 세 개가 모여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헤이븐이라고 하는 쉼터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거의 아마 세 개 회사의 운영 자금을 모으면 1,000조가 넘을 겁니다. 이 회사들이 이런 AI를 통한 DTX나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이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성모 카톨릭 의료원과 함께 메타버스 기술로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용 DTX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임상실험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도 저희 어반 APC라는 스타트업이 좀 여러 이름이 나오고 어반 APC라는 회사가 뭐 별게 없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기술도 좀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름을 최소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